오늘날 유럽을 여행하는 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도시 중 하나가 런던입니다. 런던은 긴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모던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나 그렇겠지만 런던 역시 항상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런던이 근대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666년 대화재를 겪으면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재는 1666년 9월 12일 런던의 한 빵집에서 불이 붙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불이 붙자마자 즉시 화재 진압에 집중했다면 쉽게 꺼질 수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위한 준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런던의 시장은 화재에 대해서 보고받은 뒤에도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가 화재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는 이 불은 안여자가 오줌을 싸도 꺼질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중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따뜻한 여름바람은 불을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머지않아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쓸렸습니다. 사흘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 13,000채의 집과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며칠 후 마침내 불길이 잡혔을 때 런던 전체가 잿더미가 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역사상 유례없던 재앙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은 곧 도시를 완전히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었고 런던은 이 시기 새로 개발되면서 첨단을 달리는 근대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목재로 건설된 집들은 벽돌로 만들어진 집으로 대체되었고 너무 좁아서 통행이 불편했던 골목들은 조명이 설치된 포장된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런던을 새롭게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이 공사에 대략 1억 개의 벽돌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한다는 것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근대적인 시설에 기반한 대규모 개발 덕분에 1800년경이 되면 런던의 인구가 약 10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파리를 제외하고는 당대 유럽 대부분의 도시에서 상상하기가 어려운 규모였는데 유럽의 다른 도시들의 경우 규모가 크더라도 대부분 인구 10만 명 선에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의 급격한 성장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인구가 너무나 빨리 성장하면서 도시의 위생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남은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동물 사체, 깨진 그릇과 유리 등 런던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생긴 모든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려두었습니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말, 돼지, 소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도 예외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런던 시내에는 항상 악취가 풍겨왔는데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라면 단 한순간도 참지 못할 악취가 늘 풍겨왔다 라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는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뿐만 아니라 불을 피우고 난 재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666년의 대화재 전에는 대부분의 집이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을 피우는 것에 조심스러웠지만 화재 후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서 오히려 값싼 석탄으로 마구 불을 피웠습니다. 이 시기 런던 시민 한 명이 매년 약 1톤의 석탄을 사용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제한 없이 석탄을 이용해 불을 피웠고 이에 따라 공기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런던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도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와 오물로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근대 유럽에서 앞장서서 행정적으로 조직되고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 쓰레기 처리 제도를 정비한 것 역시 런던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이 이렇게 앞장서서 위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데에는 물론 전염병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로에 쌓인 쓰레기가 사람과 상품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인 경제 발전의 시대에 이는 정부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체들이 설립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쓰레기를 처리하는 직원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업체들은 쓰레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재판매했는데 이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터는 도적단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는 쓰레기를 털어 가는 도적단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쓰레기 처리업체 직원들도 은근슬쩍 돈을 받고 쓰레기를 내줬는데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이렇게 뒷돈을 받고 쓰레기를 내주는 것이 더 큰 수익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배설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작업 또한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중반 런던의 시민들은 매일 5만 톤의 대소변을 배출했는데 아직 하수도가 제대로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집 건물 외부에 있는 임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이 화장실은 1년에 한 번씩 사람의 손으로 비워져야 했는데
낮에 일을 처리할 경우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작업은 밤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밤에 일하는 일을 뜻하는 나이트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문 광고에서는 화장실 처리 업체의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가장 깨끗하고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실을 처리해준다는 인상적인 문구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 중 실수가 일어나서 참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초반 한 교회의 기록을 보면 화장실을 처리하던 중 업체에서 사고가 나 도로가 마비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위생적으로도 더러운 일이었지만 보수는 아주 낮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특히 더 가난한 이들만 이런 직업에 종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와 같은 직업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이 일을 하려는 이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는 살인자나 다른 중범죄자들이 이 일에 종사하겠다고 맹세하는 경우 형벌을 감해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냄새를 통해 전염병이 전염된다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틀린 지식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에 기반해 영국 정부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악취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하수도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하수도의 개발과 함께 종전까지 치명적이었던 콜레라의 확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한 셈입니다. 도시의 성장은 동시에 근대적인 의미에서 재활용의 시작을 낳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 중 일부는 폐품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입다 남은 옷 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만든 조잡한 장식이나 장난감으로 입다 남은 옷을 모았고,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게 사는 계층에 속했지만 동시에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존재했던 절대 다수의 편지, 신문, 그리고 책이 직물 쓰레기로부터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대인은 거의 없다라는 한 역사학자의 말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666년의 대화제 이후 새롭게 개발된 런던의 사례는 우리에게 근대 도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다른 유럽 도시들과는 다르게 중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런던에서는 도시 차원의 근대화가 더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근대화는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근대화의 어두운 면도 집중적으로 발생시켰고, 동시에 런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근대화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와 하수도 개발, 그리고 재활용의 탄생을 낳았으니 역사의 진행은 참으로 오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